이윤희 교수님 어떻게 네. 보세요? 할당 관세는 확대하는 게 필요할까요? 아니 확대를 지금 이제 할당 관세 때문에 세수가 한 2조 원이 뭐 지금 덜 거쳤다고 네, 얘기를 네. 하더라고요. 세수 그중에 문제 이제 계속되고 있죠. 반 정도가 뭐 물가 안정 그 필요에 의해서 했다 이렇게 하는데 할당 관세를 해주면 뭐예요? 이게 가격을 내리질 않는데. 그러니까요. 제가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호주산 쇠고기 같은 경우에 예. 할당 관세를 16%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가격 인하는 뭐 2% 3%밖에 안 왔어요. 아, 16%를 관세를 낮춰줬는데 네. 가격 인하는 2, 3%밖에 2~3%밖에 안 왔어요. 그 10%가 어디 갔습니까? 뭐 수익으로 갔겠죠, 기업이.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할당 관세를 낮춰주는 게 이게 물가하고 지금 관계가 없게 지금 돼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이 모른 척하는 건가요, 그냥? 아니 그래서 할당 관세를 낮춰주는 건 좋은데 예. 그 낮춰준 거에 대한 결과가 상품 가격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그걸 좀 추적을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뭐 품목별로 담당자를 정해가지고 자조적으로 뭐 빵 사무관 또 뭐 네. 우유 사무관 배추, 이렇게 이제 국장, 자조적 네. 배추 이렇게 얘기는 예.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매일매일 뭐 가격 올렸어요 내렸어요 이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지금 가격이 인하될 수 있는 요인을 정부에서 혜택을 줘서 제공을 했으면 그게 이제 가격 인하로 정말 얼마나 많이 갔는가 그거를 추적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조금 더 이제 우유 밀크플레이션도 지금 얘기가 많이 되고 있지 맞아요. 않습니까? 네. 우유도 사실은 이제 저희 나라 뭐 낙농가들이 어려운 건 알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원유도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 이 출산율 저하로 말미암아서 이 수요가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시장 친화적으로 놔두면 사실은 원유가도 내려가야 되는 게 맞고요. 이 원유가도 외국에 비해서 거의 우리가 2배 정도 됩니다. 네. 가격이. 그런데 이제 지금 낙농가를 이제 도와야 된다는 그러한 그 뭐 상황 때문에 예. 이 저기 원유 가격도 생산비 연동제로 해서 그냥 수요 공급하고 상관없이 매년 오르는 뭐 이러한 식으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 그 물가가 올라가는 근본적인 원인을 따져서 그거를 확실하게 좀 추적을 해달라. 그게 이제 국민들이 바라는 바고요.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우리 이제 송병선 소장님께서 ESG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저는 굉장히 좋은 뭐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뭐 ESG를 선도적으로 한다고 발표하는 그 식품 대기업들 보면 정말 그 ESG에서 S가 사회적 책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시 말하면 국민의 먹거리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식품 대기업들이 뭐 ESG 한다고 이렇게 겉멋은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부리지만 정말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가 그러한 이제 우려가 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ESG 향후에 뭐 지표를 하면 요 S 사회적 책임에 정말 이 가격에 대한 또 아니면 그 기업의 사회적 책임감에 대한 그 지표가 좀 정확하게 들어가야지 지표가 정확하게 들어가지 않으면 뭐 ESG 경영한다고 막 선도적 기업이라고 홍보는 대대적으로 하는데 실질적인 행동은 사회적 책임감 하나도 없는 그런 기업처럼 느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떠세요, 소장님? 아까 ESG도 말씀 주셨는데 사실 더 노력이 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거든요. 이제 할당 관세를 말씀하셨는데 할당 관세가 전가의 보도는 아닙니다. 생필품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정부에서도 굉장히 부담이 물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또 사회 취약계층에 네거티브한 그렇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 커피 생두 부가세를 10% 면제해 줬잖아요. 그리고 또 커피 원두를 포함해 가지고 주정 원료 등 7개 품목에 대해서 할당관세 0%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영업자들은 그 체감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살펴보면은 커피 원두가 주로 많이 수입하는 데가 콜롬비아거든요. 그리고 브라질, 에티오피아인데 콜롬비아는 우리가 자유무역 협정이 체결돼 있어요. 지금도 관세율이 0%예요. 근데 거기다가 0% 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그 자유무역 협정을 많이 체결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2004년도에 한칠레 자유무역 협정을 시작으로 해서 미국, EU, EFTA, 호주, 캐나다 거의 뭐 20여 개 국가하고 20여 개 경제 권역과 이 자유무역정이 되어 있는 나라고 또 필리핀 같은 나라하고도 또 체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할당 관세를 부과할 때는 이 품목이 어느 나라에서 오는지 자유무역 국가에서 수입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날아온지 이걸 면밀하게 분석해서 자유무역 국가 원래부터 관세율이 0%인데서 오는 경우에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다른 조치를 강구해야 되거든요. 근데 정부가 그렇게 정밀하게 분석을 하지 않고 그냥 0% 세율을 정했다 해가지고 나 할 일 다 했다. 이런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도 좀 더 스마트한 정부가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뭐 소비자들은 느끼는 소비자 물가가 아마 훨씬 더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일단 숫자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10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8%입니다. 최근에 잡혀가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다시 좀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10월 지표가 3.2%가 나오면서 한 6년여 만에 이제 미국과 한국이 소비자 상승률 물가 상승률이 역전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김세환 교수님, 이게 우리가 금리를 미국보다 빨리 올리기 시작했거든요. 하고 지금까지도 뭐 최근에 동결을 했지만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금리 그리고 또 통화 정책의 효과가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지금 이제 지난달 보면은 이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더 한국보다 낮은 그러니까요. 이전에 잘 없었던 현상이 일어났는데요. 이제 두 나라를 비교하면은 사람이 다르듯이 이제 인플레이션을 주도하는 품목이 완전히 다릅니다. 미국은 지금 인플레이션이 그래도 안정된 이유가 그동안 인플레이션을 주도해온 중고 자동차 가격이나 아파트 뭐 렌트비 그리고 이제 서비스업에서 인건비 이런 게 상당히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 국제 유가 상승 가파르게 상승하는 그 효과를 직접적으로 받고 있고요. 네. 특히 그동안 5년 동안 미뤄졌던 전기값과 이 가스비가 올해 상당히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이제 그 미국보다 더 높아지는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를 시장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미국은 정부가 그 시장 가격을 통제하지를 않습니다. 그냥 오르면 오르는 대로 내버려 두죠. 정치적인 압력이 있어도. 하지만 우리가 이제 그 전기료나 가스료에서 보듯이 우리나라는 정치적인 이유로 그걸 굉장히 미루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특정 품목이 중요한 품목이 가격이 오르면은 정부가 압력을 행사하고 그러는데 이걸 물가 인상 압력이 있을 때 그대로 내버려 두는 방법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참다가 2, 3년 미루다가 지금 와서 갑자기 기업들이 못 견디겠다고 올려주면은 많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여러 가지 품목이 동시에 같이 오르게 되니까 네. 인플레이션 압력이 상당히 강해집니다. 따라서 미국이나 영국과 같은 정부 비개입 물가 정책을 할 건지 우리나라처럼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적극 개입으로 갈 건지 어느 게 더 좋은지 즉 물가 상승 요인이 일어날 때 그때 내버려 두면은 물가가 조금씩 오르지만 모두가 참았다가 한꺼번에 오르면은 많이 오른다. 이런 시간상의 압박 부분을 정부가 고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은혜 교수님 어떠세요? 네. 사실 정부는 10월에 되면 네. 물가가 안정될 거라고 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안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렇죠. 예. 그 7월 달에 그 부총리께서 한 2%로 맞아요. 물가가 잡아보겠다. 되겠다 했는데 8월부터 오르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지금 거의 3.8%면 지금 거의 4%를 4% 가까이 되고 있죠. 넘보고 있습니다. 네네. 우리 이제 김 교수님께서 이제 물가 상승 요인이 있으면 그때 올리는 게 좋다. 뭐 저도 전적으로 찬성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예를 들면 전기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 오르고 뭐 했던 게 지금 굉장히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지경이 돼가지고 지금 올리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때 올리는 게 좋지만 지금 이제 뭐 정부가 뭐 그때 올리지 않고 놔둬서 지금 막 5, 6년 왔다. 예, 이렇게 예. 할 것 같으면 지금 이제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사실은 이 지금 뭐 우리가 이제 먹거리라고 하면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네. 하나는 이제 농축산물,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외식,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가공식품. 가공식품.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특히 이제 최근에 그 물가 상승을 이렇게 막 견인했던 게 농축산물. 물론 이제 외식하고 그다음에 가공식품도 많이 오르긴 했는데 농축산물 가격이 막 엄청나게 올라가지고 무려 사과값이 75% 인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말 마트에 가가지고 그 풍성한 과일 그다음에 채소 이거를 좀 편하게 구매를 해야 되는데
하나 살 때마다 이렇게 마음이 졸이게 되니까 그러니까요. 일상생활, 사실은 먹거리라는 거는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생활 그렇죠.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풍요롭기는커녕 막 피폐하고 팍팍하죠. 이렇다고 느낌이 드니까 네. 전반적으로 이제 굉장히 힘들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때 가격 인상 요인이 있으면 올리는 게 타당하지만 그게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게 진행이 되지 않고 여기까지 지금 왔다라고 할 것 같으면 네네. 지금 상황에서는 너무나 서민들의 물가 인상으로 하는 서민들의 생활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저는 적절하게 좀 정부가 관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기 같은 것도 우리나라는 이제 거의 독점인데 미국은 그 전기 사업자가 여러 기업이 사업자들이 계시죠. 있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네네. 그때 조율이 가격을 되고. 올릴 수가 있지만 우리는 이제 정부가 통제하는 그렇죠. 구조니까. 정부의 목적에 따라서 통제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네. 그거를 이제 미국 경제하고 똑같이 말씀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소장님, 근데 저는 좀 의문이 생기는 게 앞서 말씀드렸던 그 추경호 부총리가 10월에 물가 안정될 것이다라고 했던 지점들 지금 10월이 지나서 보니까 사실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경제동약 11호를 기획재정부에서 내놨는데 경기 회복 조짐이 서서히 나타나는 모습이다라고 했는데 글쎄요, 소비자들, 우리 국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동의를 할까요? 정부가 먼저, 좀 물가 잡고 있는 거 맞습니까? 예, 먼저 그걸 설명드리기 전에 미 연준보다 우리 한은이 먼저 기준금리를 내렸는데 왜 물가는 잡히지 않을까? 이거 먼저 답변하고 한번 넘어가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은 확실하게 물가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그 물가 안정의 기제는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인상하면 가계가 저축을 더 하게 되고 또 시중에 돈이 줄어들고 그러게 되면 소비가 위축이 되고 그래서 이제 소비를 줄여서 하는 그런 물가를 안정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거는 수요가 과열됐을 때 인플레이션이 생겼을 때 문제고요. 지금의 인플레이션은 공급 부분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국제 원자재까지 엘니노 현상 때문에 커피 원두나 카카오 원두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이것이 또 환율의 영향을 받고 이래서 올라가기 때문에 그 공급 부분의 문제가 해소가 되지 않으면은 수요 부분의 금리를 인상을 시키는 것은 국민에게 고통만 주지 그 물가 안정 효과는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한은이 미 연준보다 기준금리를 먼저 올렸다고 해서 현재 발생하고 있는 그 공급 견인 인플레이션을 좀 낮출 수는 있다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정부가 좀 잡고 있는지도 좀 물가를 네. 지금 뭐 10월에 안정된다 그랬는데 안 그런 것 같고 지금 경기 회복 조짐 나타난다고 하는데 국민들이 체감하는 건 아니거든요. 경기라고 하는 건 이제 그 경기 선행지수라는 게 있고 후행지수 같은 게 있습니다. 그게 네네. 선행지수가 좀 좋게 나오고 있고 또 산업활동 3개 지표라는 게 있습니다. 그 생산, 소비, 투자 지표들이 전반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9월 들어가지고 그리고 반도체도 가격이 지금 인상되고 있어요. 우리나라 반도체가 그 10% 하면은 한 1.5% 정도 GDP가 인상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가격이 내년도에 한 최근에, 20% 정도 올라가는 올라간다. 그동안 저점을 통과해 가지고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가격도 좀 올라가고 있고 수출 재고도 아마 9월 달에 6.7% 감소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좀 부총리 좋아질 입장에서는 경제가 좋아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네. 이제 역시 리스크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 국제 공급망을 좀 교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벌써 전쟁한 지가 2년째가 다 돼가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는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더 이상 전쟁을 지속하기 어려우니까 어느 것도 좀 전쟁이 끝나지 않을까. 뭐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이제 긍정적인 시그널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리스크 요인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 중국 경제가 지금 굉장히 불안정해요. 그렇죠. 그 부동산 경기도 굉장히 불안정하고 그리고 이제 국내 부동산 가격도 지금 안정되지 못하고 가계부채도 우리가 1,000조가 넘고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이 리스크 요인이 리스크 좀 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우리 그 경제 선행 지수나 또는 이제 산업활동 지표들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부총리 입장에서는 내년도에 좀 좋아질 거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부정적으로 보는지 모르겠지만 10월 물가 안정론을 듣고 지금 현실이 아니니까 네. 정부가 좀 설레발 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예, 올해 경제가 어떨지는 좀 지나봐야 알 것 같습니다. 지금 10월까지 경제를 보면 뭐 좋은 소식은 이제 수출이 좀 늘어나고 그리고 여행이 증가해서 이제 서비스업 이제 GDP가 좀 늘어나고 또 건설업도 상당히 좋습니다. 하지만 안 좋은 소식도 많은데 이제 금리가 워낙 높다 보니까 이제 GDP의 60%를 차지하는 이 가계 소비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가계 소비에서 우리가 먹거리나 뭐 옷 이런 걸 많이 생각하지만 가계 소비에서 가장 그 성장에 기여하는 건 자동차 구입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에서 자동차 새 모델이 나오면 GDP가 뛸 정도인데요. 자동차가 워낙 비싸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겠네요. 이 자동차 개별 소비세 인하 효과도 이제 없고 그리고 소비자 심리 지수도 상당히 안 좋습니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이제 100 이하가 안 좋은 건데 지금 99에서 98로 떨어진 상태고요. 10월에. 그리고 이제 설비 투자도 금리가 높아서 좋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올해 경제가 어떨지 판단하기는 좀 이르는데 예. 좋은 소식, 나쁜 소식이 섞여 있다 이렇게 그러네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물가화된 고민들이 아마도 당분간 또 연말 넘어서 연초까지도 좀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부가 정말 실력 있는 정문지 여기서 한번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은희 교수, 송병선 소장, 김세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용감한 토크쇼 직설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